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버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요. 한 2주 됐나? 2주, 3주 됐나요? 예. 맨날 똑같은 핑계지만 맨날 바빴습니다. 바빴고 장모님이 또 왔다 가셔가지고 장모님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3주 동안 계셔가지고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또 가셔가지고 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장모님을 보내는 슬픔보다 제 몸이 더 힘들어지겠다는 그 슬픔이 더 컸습니다. 예,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 인천공항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시는 날 그 며칠 전에 11월 말에 오셨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뭐 지하주차장 뭐 길에다 대고 뭐 사이드에 대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렇게 뭐냐 여유가 없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인천공항에. 저야 뭐, 해외여행 가봤자 1년에 한 번? 많이 가봤자? 그것도 이제 해외 파트너 출장 겸 해가지고 가족도 데리고 가는 건데,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게을러서. 예, 돈도 없고요. 예.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하여튼, 별로 가긴 싫습니다, 인천공항. 뭐, 딴 얘기였고, 오늘은 사실 최근에는 바쁜 것도 있었고, 특별히 말할 주제도 없었어요. 주제도 없었고, 예전에는 어차피 뭐 조회수도 안 나오니까 뭐 할 얘기 없으면 그냥 한두 달 쉴 수도 있는 거고 세 달 쉴 수도 있는 거고 별로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바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큰 부담도 없어요. 부담도 없고 생각날 때 올리자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일찍 깨가지고 좀 아침 일찍 먹고 먹이고 이제 영상 하나 만들까 해서 또 떠올리다가 생각이 났는데 일단은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송년회들 다시 뭐 요즘 송년회 안 한다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시국이 이런 만큼 그런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마스크 포워더에 대해서 뭐 물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뭐 12월 초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일단은 제 채널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정치라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답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권력을 잡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영업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도. 그러니까 영업도 사실 실적 나오면 끝이거든요. 실적 나오면 그게 답이고 그게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것도 사실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차피 제가 조회수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 집권한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다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적어도. 뭐 이거 갖고도 또 반론이 많겠죠. 누가 좋다 나쁘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권력을 잡는 사람이 일단은 5년간 가는 거고 그거죠. 그게 단지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인권이란 이유로 더 사실 뭐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사실 19세기, 18세기까지는 일반 서민들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때는 뭐 다 그랬으니까. 양반이나 뭐 왕들이나 인간이었지. 그 이하는 노비 같은 삶을 사는 거, 인간 이하의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게 맞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반론이 있지만, 저는 좀 저는 영업하면서도 느낀 게 좀 사람은 적나라하고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고 정치의 목적이 그거죠.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잡는 거고 권력을 못 잡은 쪽은 권력을 잡은 쪽을 계속 공격하는 거고 아니면 또 방어하는 거고 권력을 잡은 쪽은 단지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사실 뭐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죠. 언론을 이용해서 뭘 하든 또 하든. 그러니까 뭐 12월 초에 일어난 사건도 저는 1년에 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단지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국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길게 가거나 해결이 제대로 안 났을 경우 결국 피해보는 건 역시 국민이죠. 그거는 지금 21세기나 옛날 조선이든 뭐 고려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충분한 일이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다 자기 밑으로 다 머리 박아. 그건데, 관세 폭탄 날릴 테니까 머리 박아. 무조건 미국 위주야. 그렇게 가잖아요.
그걸 또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일단은 그 깡패들 중에 제일 센 힘이 센 깡패니까 제일 센 마피아니까 걔네 말을 들어야죠. 세계 질서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일본은 뭐 니시바 총리가 이제 뭐 대담 취임 전에 만나네 만에 하면서 쿵짝쿵짝 잘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뒤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줄을 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굉장한 능력이고 사실 그런 거는 일본이 항상 뛰어나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이 아직도 아시아에서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선도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본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나오는 DNA인데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유럽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작은 나라들이 쪼개지다 보니까 수도 가문들끼리 옛날에 봉건주의 때처럼 수도 없이 경쟁이 있었거든요. 봉건주의 이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외교전이 치열해지다 보면 스파이전이 치열해지는 거죠.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야 되고 왜냐면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지만 협상할 때 유리하니까. 일본도 옛날부터 전국지대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스파이 보내고 자객 보내고 닌자가 그 자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DNA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체득화된 거죠. 나라 전체. 다만 한국은 좀 달랐죠. 한국이 이렇게 전국 뭐 옛날에 삼국시대는 있었지만 어쨌든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있었고 중국이 컨트롤하는 그 중화사상 그 거기에 사실상 반식민지처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뭐 한국 사람이 모자라고 일본 사람이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통해서 그 나라나 그 나라 국민들에게 체득되어 온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 비겁하다 그러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남한테 뭐 남을 죽이고 해하고 그렇게 그럴 정도야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본성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렇게 외교적으로 미국에 줄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고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니까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S전자에서 뒤처진 건 맞죠. 메모리가 요즘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HBM이나 이런 반도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투자 시기를 놓쳤다느니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국내 정치도 이렇고 뭐 총체적으로 이런 위기도 있는데 좀 잘 극복을 해야지 이게 또 앞으로 2, 30년이 어떻게 보면은 4, 50년이 편할 텐데 이때 사실 무너지면은 앞으로 뭐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볼 땐 당대 우리나 제 뭐 저희 세대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자녀 세대가 뭐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이 약해지면은 저는 어느 나라든 다시 침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현상이나 그런 건 제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그냥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랑 대통령 이런 높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똑같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이 다른 게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물론 저 위에 북쪽 북한은 완전히 북한 같은 나라는 완전히 계급주의 사회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평등한 건 아니에요 결코. 어떤 사람은 되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도 못 누리고 쪽팔려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노력하에 의해서 자기가 노력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삶은 보장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그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이. 그렇다고 뭐 저는 이렇게 가서 뭐 뭐죠? 그 여의도 가서 시위하고 그럴 뿌리도 아니고 시위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은 뭐 편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 다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대표님을 뵀어요. 회사 대표님을 뵀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네요.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만난 대표님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한 뭐 크다고 그러면 크겠네요. 진짜 한 12명, 13명 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오픈하신 지는 한 15년 이상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여 이제 그 직원, 저랑 워낙 편한 사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 급여 사실은 저한테 이제 좀 영업사원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참 부족한 인간인데, 예, 잘 봐주시고. 근데 결국은 거기는 안 갔는데, 왜냐면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대표님도 저한테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셨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직원들이 워낙 오래 있고, 로열티도 있고, 되게 충성도도 있고, 일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운 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15명 중에 대여섯 명이 오픈할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래요. 근데 급여를 올려주잖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근데 사실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회사의 프라핏이죠. 매출 말고 프라핏도 같이 올라가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프라핏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규 화주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 업체들 프라핏을 계속 올린다?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근데 직원들은 매년 급여 인상이나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직원들 급여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나요? 매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모르겠어요. 뭐 대기업이나 요즘 뭐 잔치 벌이고 있는 은행권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 때문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올려줄 수 있겠죠. 수익이 계속 나니까 그런 데는. 근데 코딩이라는 거는 수익이 나는 애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는 애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수익이 이전인 대비해서 떨어지거나 비슷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도 직원 월급을 올려줘야 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표님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미 본인이 답은 정해놓고 계셨어요. 못 올려주는 걸로. 뭐 그거 갖고 제가 그 회사는 뭐 그거 갖고 제가 그 대표님이 결정하실 거지 왈가불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못 올려주신다는 건 결정은 했지만 그 상황이 답답하니까 이제 저한테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직원들 급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느냐. 영업사원이야 뭐 인센티브를 받아가겠죠. 뭐 정규직 영업사원들이야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그렇지만 업무사원은 받아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 스타일상 업무사원들한테 조금씩 챙겨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게 직원들이 만족할 수준인 건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다른 업계랑 좀 다르게 저희는 딱 두 부류잖아요. 뭐 관리부 빼고 관리부야 뭐 다른 회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시니까 업무랑 영업이 있는데 영업은 뭐든 창출을 해내요.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창출을 해내서 카고를 갖고 오면은 수익이 생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다만 업무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뭐 인하우스 영업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해가지고 뭐 화주를 갖고 오는 업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업무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급여가 계속 올라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업무도 기여는 하지만 회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 정답은 없어요, 저희가. 뭐 정해진 바도 없고 어떤 회사는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업사원이 나온 수익의 인센티브를 업무랑도 같이 나누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영업사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영업해서 갖고 온 거를 업무랑 나눠 가져야 되냐. 또 업무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안 좋은 회사의 예인데 실제로 제가 그 회사에 있어 봤습니다. 그 회사는 한 번씩 물갈이를 해요. 2, 3년이든 3, 4년이든 또 물갈이가 돼요. 왜? 급여가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회사 사장님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나쁜 기회를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물갈이가 되는 거를. 급여 안 올려줘도 되니까. 계속 떼고 있으면 급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회사에 계속 오래 남아있는 직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의 선택인데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약간 회사가 혼란스럽더라도 3, 4년에 한 번씩 물갈이 되는 건 나는 괜찮다. 오케이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싫고 나는 내가 한 번 데리고 온 직원 계속 데리고 가겠다. 그럼 급여를 조금씩 올려주든 뭔가 그거에 맞는, 그거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 직원들한테. 그게 뭐냐. 돈이 아니면 회사가 편해야죠. 직장 다니기 편해야죠. 예. 한 달에 요즘 뭐 심하게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인데 30건 한다는 회사도 들었어요. 직원 한 명이. 오, 너무 심한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저 오퍼레이션 할 때는 120건, 130건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나이 먹은 걸 티내나요? 2, 30건 한다는 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일 많다고 속된 말로 지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시대가 이런 거니까. 아까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한 이유가 결국은 시대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그랬죠. 결과는 어떻게든 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일 영향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포워딩 업계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일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건, 뭐 피해란 표현은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건 일반 회사 직원들 아닐까 싶어요. 업무사원이나 영업사원들. 뭐 사장님도 받겠죠. 그 아침에 제가 반도체 기사 뉴스 봤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52시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2시간, 주 52시간제가 반도체 업계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는 게, 뭐, 저는 반도체 업계에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되게 집중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뭐,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기사에 써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개발해가지고, 퇴근할 때가 됐는데, 다음날 하면 연속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업계 그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52시간제가 조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연하게 발휘돼야 될 게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어떤 최저 시급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노동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업화 시대 때 얘기예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이미 우리보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60년대에 산업화 시작한 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이미 영국 같은 나라들은 1800년도 초중반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미 영국 런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2번이나. 근데 지금 이 템즈강은 되게 깨끗해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수영은 안 해봤지만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한강도 눈으로 보기엔 깨끗하잖아요. 근데 안에는 안 들어가요. 별로 들어가긴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깨끗해졌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템지강이 완전 똥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 폐기물을 그 당시에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막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모그란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런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이 그걸로 유명하지만 중국도 요즘 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공광업 뿌리고 신경 써가지고. 그 당시에 스모그라는 게 런던에서 나왔잖아요. 그만큼 폐기물을 그냥 막 뿌려댄 거죠.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이미 영국은 1800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어린이 노동자들을 많이 썼대요. 미성년. 왜냐면 영국도 그 당시에 빈부격차가 엄청났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올라오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1800년도니까. 애들을 그냥 돈 벌려고 그 적은 돈 보내려고 일을 시킨 거예요. 부모들도 가난하니까. 그러면 정말 그 밥값도 못 버는 경우도 많고 그 적은 돈 받으려고 애들이 일하는데 대여섯 살짜리가 일했대요. 진짜 단순 노동으로. 그럼 거기에 인권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자랑이지만 전 사회복지 자격자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학 공부하다 보면 영국이 이게 시초예요. 사회복지에 어떤 노동운동이나. 왜?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노동시간 그런 게 개념이 없죠. 최저임금 그런 게. 사장이 일 시키면은 4-5시간 재우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서 당연히 빠져나오다 보고 인간에 대한 권리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필요한 거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시키지 말라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시대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처럼 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계는 말 그대로 진짜 지금도 공장이 돌아가죠. 그런데 당연히 노동시간이 지켜줘야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어떤 개발이나 이런 쪽은 몰아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자꾸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몰아서 하고 쉴 땐 제대로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일을 시킬 때 시키고 쉬게 안 쉬게 해주니까 문제인 거지. 일을 몰아서 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후자를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지, 인센티브를. 마찬가지로 저희 업계도, 포딩 업계도 좀, 저쪽 그냥 산업군의 특성이나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우리 저쪽을 하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 얼마 받아야 돼요. 우리 꼭 뭐죠? 우리 꼭 뭐 주 5일째 해야 돼요. 주 4일째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한국도 주 4일째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갖고도 뭐 논란이 많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 업계도 따라갈 수 있을까? 좋은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싶은데 안 좋은, 책임질 거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서도 참 우리나라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런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리를 찾으면 우리 의무도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언젠가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건을 하든 40건을 하든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업계. 다만 그 3, 40건도 내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직원이 많은 회사라면 미래가 없겠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악덕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3, 4년에 한번 물갈이 돼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죽 그분도 직원들한테 그랬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작용과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해결책은 각자 그 회사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아까 얘기했듯이 3, 4년에 한 번씩 물갈이 돼도 난 괜찮아. 회사 돌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 그래, 조금 불편하긴 해, 내가. 왜냐면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직원 또 뽑아야 되고. 근데 괜찮아. 대신 내가 생각하는 직원의 급여는 이 수준이야. 난 이만큼 이상은 더 못 줘. 그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게 그게 나쁘다? 글쎄, 신입 때는 저도 그런 사장 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 먹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욕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경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뭐 직원 돈을 떼먹거나 내가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은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양반이 그런 건, 저건, 그런 사장은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선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러면 미안한데 못 주겠다고 그러고 보내고.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올려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부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된 때가 있대요. 공감해요, 저도 그분들. 직원들 얘기 다 들어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그 마지노선이 어느 순간 깨지는 순간 또 그 직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선택의 문제고, 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다 우리 업계에 있는 모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참 2024년도 이제 끝나가는데, 다음 주면 또 크리스마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 좀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자거든요. 말랑말랑한 사람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막 꼰대같이 하고 뭐 특히 감정적이고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좀 이렇게 항상 절제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참을 줄도 알고 좀 공공질서도 잘 지키고 뭐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아직도 저는 좀 덜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정말 박쥐같이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이 사람한테 가서도 어울릴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어울릴 수 있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저는 그렇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올 한해 뭐 올해 마지막 영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또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올 한해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요. 참 다가오는 내년에는 뭐 돈도 많이 버시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제가 또 영업하다 보니까 요즘 느끼는 게 정말 요즘 힘들더라고요. 뭐 신규도 안 나오고 그런데 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참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
어.